오늘 SK 바이오팜이죠. 상장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떠들썩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제약주의 흐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오늘 SK바이오팜이 드디어 상장을 했는데요. 아침서부터 그냥 상한가를 가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살 수가 없죠. 거의 물량들을 못 샀을 텐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거 이제 흔들리면 사야 되는지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제약주의 흐름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공개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들 여러분 아실 거고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영화에서 주유소 습격 사건 아시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서 유호성이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대사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테마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제 자전거 테마, 그러니까 전동기 그쪽 테마주들 가끔 막 강하게 움직였다가 남북경주 막 움직였다가 히토류 관련주 움직였다가 최근에서는 화장품도 강하게 움직였다가 근데 다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다 빠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슈가 되는 종목들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건 좋은데 추격 매수하면 항상 물립니다. 그리고 이슈가 되더라도 주도주 섹터,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제약주 이슈가 계속되는 그리고 남북개업주도 꽤 자주 돼요. 남북개업주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가 싫으면은 뭐 저쪽 히토리 관련주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을 때 주워 담으면 지금 같은 박스권장에서는 매매가 용이합니다. 바닥에 갖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놈만 가지고 계속 그냥 그것만 공략하라면 특별한 이상이 있지 않고서는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슈가 나오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이슈몰이를 했을 때에서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바로 저는 이 제약주의 흐름들이 바로 오늘의 흐름들을 예상을 해서 제약주들을 공략을 해라. 저점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침에서 화일약품하고 그다음에 명문제약이 확 올라갔어요. 아마 그동안에서 손실을 갖고 있다 오늘 아침에 13%, 14% 급등할 때에서 수익으로 돌았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공개방송, 아침에 방송 나올 때에서도 명문제약 팔아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팔았나 모르겠어요. 지금에서는 올라올 때 팔았다가 다시 잡아야 돼요. 지금은 그런 매매가 훨씬 유리합니다. 어쨌든 간에 SK그룹주들 바이오팜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로 이슈로 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31조 중에 1조가 청약이 들어가고 나머지 30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그게 그러면 뭘 살 거냐? 바로 그 30조를 가지고 SK바이오팜을 살라고 오늘 다들 째렸을 텐데 째려봤는데 오늘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대로 30조가 지금 넝그러니 남아져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디로 가느냐?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지수는 어차피 간에 뭐 지수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냥 박스권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 그냥 보이죠? 변동이 없어요. 지수는 변동이 없고 오늘 제약주들이 움직여버리니까 다른 업종들, 뭐 IT라든지 이쪽이 재미가 없겠죠. 뭐 화장품도 재미가 없을 거고 뭐 전반적으로 다른 쪽은 재미가 없을 거고 이쪽만 움직여주는데 저는 오늘 기점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상했던 부분 뭐냐면 SK바이오팜이 상한가를 들어가면 나머지 30조가 그걸 다 못 사고 들어갈 거다. 그래서 저는 한 5천억 정도는 거래가 될 줄 알았는데 5천억도 거래가 안 됐어요. 굉장히 작은 금액만 거래가 됐고 나머지 30조가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제가 볼 때서는 물론 전 떠있는 종목은 싫어하긴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 자 오늘 셀트리온 3% 정도 강세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거의 5%대 강세죠. 4.7% 5%대 강세 그리고 녹십자 종근당 이쪽에 다 지금 플러스권형이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등등 지금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 제약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려면 대형주부터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밑에 가벼운 애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돼지 독감에 대한 얘기가 있죠. 돼지 독감은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때 당시에서도 돼지 독감 이슈가 있기 때문에는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서는 뭐 돼지 열병에 대한 이슈도 동물 백신을 움직인 적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아침에서 뭐 치매 관련주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 신약에 관련된 그 치매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약 그래서 오늘 크리스탈이 오늘 강하게 아침에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이제 신약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약에 관련주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거 외에도 지금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지금 대성 미생물이 지금 다시 강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그 돼지 독감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분명히 이게 저는 팬데믹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종플루, 그러니까 A형 신종플루인데 어디 변이가 되든 변이가 되지 않든 과거에서도 이슈가 됐었고 어느 정도 유행이 됐었고 이번에서도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안 오면요. 결국은 가을과 겨울에서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서는. 왜 항상 왔던 거기 때문에 왔던 게 안 온다라는 건 사실은 그게 오히려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들이 제약주들이 신약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충분한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형주들이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 뭐 녹십자, 유한양 이런 애들은 이제 타미플루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미플루 관련주들, 그래서 독감 관련주들 아니면은 항바이러스제 관련주들 이런 쪽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대형주들이 이제부터 반등을 주게 되면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중소형주들도 이제서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오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종목들이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제약주 위주로 일단 계속 대응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